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백선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발표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동시 방위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 동시 방위 전략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밀에 꽁꽁 쌓인 것인지 제가 미처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틀린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의 발표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동시 방위 전략을 목표, 수단, 방법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시 방위 전략의 목표는 첨단 기술군으로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첨단 기술군으로 합동군을 주도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의 뒷받침이란 부분이 강조되어 있으며, 육군 단독의 임무 수행은 물론 합동군으로서의 육군의 역할이 부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북한과 잠재적 복합 위협으로부터의 영토 및 주권 수호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오랜 주요 안보 위협이었고,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이제 복합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협의 주체로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이 포함되었고, 그 위협의 양상으로는 군사적 위협 이외에도 비군사적 위협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국가 수준에서 안전 보장을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개별 국민 수준에서의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전통적인 안보 관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수단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시 방위 전략의 수단에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 속도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대칭 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압도적 속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 기동군단 설립을 이제 추진 중이시라는 건데, 전략 기동군단이란 지상 전력과 공중 전력이 혼합된 기동 군단으로서 미래 육군 군사력 건설 계획인 5대 게임 체인저 중에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미타이거 4.0 체계를 들 수 있겠는데, 간단히 말해서는 이제 보병부대의 기동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까지 무기와 첨단 통신 시설을 갖춘 기동수단을 보급해 모든 전투원의 기동력을 높이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에 대한 공격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대칭 능력의 확보입니다. 육군 우주력 발전을 대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겠는데,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AI 기술입니다. AI 기술 역시 이제 미래 전자 환경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해서 육군의 전 분야에 AI 기반 역량을 확보하고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동시 접근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 빨리 그리고 함께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선형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인데, 전선을 따라서 전투를 선형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방어와 공세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을 통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합동작전입니다. 지금까지 각 군이 영역별로 분산된 전투를 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전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다 영역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따라서 육군은 미래 지상작전의 기본 개념으로 다 영역 동시통합작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동시 방위 전략을 그 베리포젠의 군사전략 분석법에 기반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의 틀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군사 전략의 성격입니다. 군사 전략의 성격에 따라 공격, 방어, 억지적인 군사 전략이다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목표와 수단 그리고 목표와 방법이 얼마나 통합되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군사 전략의 혁신성으로 전장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기술의 발전들이 군사 전략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혁신적이다, 그렇지 않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동시 방위 전략을 군사 전략의 성격적 측면에서는 공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기동력을 많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저비스의 논문에서 우리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동력이 증강이 되면 방어보다 공격이 더 용이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동력을 강화하고 있는 동시 방위 전략의 특성상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목표와 수단 그리고 목표와 방법 간의 통합성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의 통합성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동군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육군은 전쟁의 억제와 승리를 위해서 합동군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의 동시방위 전략 곳곳에는 합동군의 효율적인 운용이나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실제로 육군이 어떻게 합동군을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부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합동군으로서의 역할 확립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바로 우주력 건설 분야입니다. 육해공군 모두 우주력 사업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육군은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공군도 지난해 이미 에어포스 퀀텀 5.0을 공식화하고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군도 자체적으로 우주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육해공군 모두가 우주력 건설에 뛰어든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모두가 우주력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과연 육군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이 미흡하다라는 점입니다. 동시방위 전략은 위협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동시방위 전략에는 북한의 핵 공격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방어력 증강 계획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방어력보다는 공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의 도입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발사 이전에 타격하고 제거해서 방어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KT-SSM의 실전 배치가 사실 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실전 배치될 때까지 어떻게 방어력 공백을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군사전략의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육군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도전 과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육군 병력의 대규모 감축 및 복무 기간의 축소입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응해서 육군은 무기 체계를 개선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워리어 플랫폼과 이제 드론봇 전투 체계를 대표적인 무기 체계 개선 사업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워리어 플랫폼으로 전투원 개인의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병력 약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드론봇 전투 체계가 활성화되면 전투를 위해서 전투원이 직접 현장에 파견되어야 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의 병력 감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전장의 등장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전에는 전장이 아니었던 곳들이 새로운 전장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육군이 어떻게 이런 새로운 전장에서의 위협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주력 발전 부분은 제가 스킵을 하고 이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는데,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응 방안으로 이제 사이버 전자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전자전을 육군의 10대 게임 체인저 중에 하나로 선정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도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분석한 동시방위 전략을 좀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격적인 이 군사 전략, 동시방위 전략이라는 것은 이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적인 군사 전략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군비 경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쟁 가능성 자체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전쟁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공격적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 이렇게 영내의 많은 국가들이 꾸준히 국방비를 향상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군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과열될 대로 과열된 군비 경쟁이 이 한국의 동시 방위 전략 때문에 더욱더 이제 증폭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이미 과열된 군비 경쟁 양상이 한국의 참여로 인해서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목표와 수단 그리고 목표와 방법 간의 통합성이 낮아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이제 합동작전 능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동작전에서 누구와 지휘권과 통제권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공적인 합동작전을 위해서는 통합된 전력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이 전력에 대해서 누가 지휘권과 통제권을 가질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침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육군이 주도하는 합동작전 능력이라는 것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운 안보 위협의 대처 능력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병력의 감축과 새로운 전장이라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해서 육군이 적절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육군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매우 향상되었다라고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를 마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시 방위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겉으로 제가 깊게 자료를 보지 못하고 분석한 것이지만 제가 느낀 종합적인 결론은 방향은 있지만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 방위 전략이라는 것은 전략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